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중국 기업들이 위험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G2 국가이며 GDP 순위 세계 2위로 약 14조 달러, 원화로 일경 6천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중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월 2일에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중국 기업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섀도우 뱅킹에 대한 단속과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섀도우 뱅킹이란 그림자 금융으로 주식 딜러나 헤지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사고 파는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섀도우 뱅킹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2018년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2019년 상반기에는 휴식 상태에 있었지만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디폴트 리스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석유회사인 CEFC 그룹과 석탄회사인 윈타임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가장 큰 채무 불이행 기업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기업 채무 불이행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중국 민성투자그룹은 340억 달러, 원화로 40조에 달하는 부채 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내임원구의 소형은행이 파산하자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상품 거래 업체인 태우그룹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거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신규 채권으로 교환하는 전례 없는 채무 조정안을 제시했고, 제조업체인 시황그룹은 10억 위안, 원화로 1700억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베이다 방정그룹은 최근에 만기가 돌아온 20억 위안, 원화로 3400억을 상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인 둥시광 정과기 역시 17억 위안, 원화로 2900억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2019년 중국의 전체 디폴트 가운데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2020년 중국 디폴트 기업이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될 것이며 올해에 35개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원인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자 과도한 빚으로 연맹했던 기업들이 부채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을 지시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과 홍콩 사태, 거기에 기업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은 한국의 사드 보복을 강행해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사건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자 사드 보복 사건과 묘하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